네, 지금은 리허설이지만 여러분이 접속해서 듣고 있다면 들을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11시 되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2번 들리나 이렇게? 아니에요. 제가 다른 기기에서 라이브 하는데 얘가 또 라이브를 또 해서 그래요. 아, 이게 지난번도 그 인숙 씨 할 때도 그랬더라고요. 맞아요. 앞에 부분에서 듣고 왔거든요. 동시에 같이 접속돼가지고. 11시 됐다. 네, 잠깐만. 네, 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현심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고수에게 퍼스널 브랜드를 묻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SNS 마케팅의 강자 정진수 대표님을 모시고 정진수 대표님의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기 홍대 스튜디오에 정진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수 한번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많이 치는 걸 줄. 네, 좋아요. 자, 지금 여기 오늘 처음 오셨다고 하는데 이 방송국 보신 소감 그리고 여기 스튜디오에 오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 여기 되게 쾌적하고요. 또 신축 건물이라서 되게 깨끗하고 되게 넓고 너무 좋네요. 그리고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발열 체크도 잘 해주시고 그죠? 온도도 네. 재죠. 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건강하게 너무 좋게 일단 뭐 넓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2m 거리는 좀 아니지만 그래도 꽤 네. 거리를 유지하면서 방송을 진행하고 거리 있습니다. 두기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조현심의 브랜드쇼는 퍼스널 브랜드 방정식에 의거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신 분야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탤런트, 재능을 확인하게 될 거고요. 그분이 그 분야에서 어떻게 트레이닝, 훈련을 거쳐서 지금의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를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온오프라인 소통이 대세이죠. 그렇게 하는 소통, 토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금까지 오는 타임, 시간은 어떻게 견뎌오셨는지, 본인이 생각하는 타이밍, 절정은 언제인지를 여쭤보는 그런 기본 맥락 속에서 질문을 던져서 이 고수의 훈련법, 생존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진수 대표님, 요즘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잠시 멈춤이 굉장히 대세잖아요. 요즘 근황 어떠신지 소개 좀 해주세요. 근데 제가 아직 인사를 안 한 것 같아요. 아, 그랬구나. 그치. 본인 인사를 좀 하시고, 네. 근황까지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NS 분야로 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정진수 강사라고 합니다. 여러 개의 사업체를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계속 인터뷰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같이 녹여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NS 분야로 인스타그램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책을 집필을 했고요. 인스타그램으로 SNS 마케팅을 선점하라라는 책을 필두로 해서 한 3년 전, 4년 전에 첫 책이 나왔고, 그 뒤로 실전 인스타그램 마케팅, SNS 마케팅 한 방에 따라잡기, 결과로 말하는 고수들의 실전 SNS,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만들기, 인스타그램 마케팅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8권의 책을 지금 집필을 했고요. 실제로 모든 SNS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저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제대로 고수를 모셨다는 생각이 팍 듭니다. 이 한 분야에서 8권, 거의 10권 가까이 책을 쓴다는 건 깊이가 없으면 쓸 수가 없다라는 걸 제가 스스로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다른 분들에게 듣는 노하우하고는 좀 다른 진짜로 필요한 고수의 방법을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SNS 이거 이제 막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 거가 그렇게 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분야를 선택하시고 이 분야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되셨는지를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스마트폰이 이제 우리나라에 나온 지가 한 10년 조금 넘었거든요. 10년이 넘으면서 사실상 강산이 변한다라고 하는데 많은 것들을 너무 바꿔놨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작하게 된 것은 제가 지금은 강의 활동을 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필드로 사업들을 몇 가지를 하고 있는데 SNS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제가 에스테틱 쪽에 마케팅 쪽이 업무를 봤었어요. 회사를 3년 정도 다녔고요. 네. 그러면서 우리 원장님들이 계셨어요. 프랜차이즈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블로그를 알려주는 일을 제가 마케팅 업무다 보니까 알려드렸었어요. 지점 원장님들에게 블로그를 알려드리는 것부터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블로그를 제가 직접 하게 돼서 블로그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강사를
이제 독립을 해서 강사를 시작했고 이제 뭐 인스타그램까지 이렇게 넘어와서 책도 쓰고 뭐 활동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가르쳐 주다가 직접 하시게 됐다고 하잖아요. 요즘 이제 이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 특히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딱 한 가지 SNS 채널을 해라라고 할 때 저는 블로그를 하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다른 그 어떤 거보다도 가장 이 기본 베이직이 되는 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블로그를 하라고 하는데 우리 SNS 고수가 알려주는 블로그, 파워 블로거가 아니라 전문 블로거를 꿈꾸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블로그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고수가 가르쳐주는 어떤 지침은 이런 거는 꼭 유의해서 해라라고 하는 거 한 3가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이 사실상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쵸. 지속성이 일단 첫 번째라고 보고요. 지속적으로 하라라고 했는데 이제 다 들어오는 피드백은 계속 올릴 게 없어요라는 부분들이에요. 뭐 내가 맨날 먹는 것도 거의 비슷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비슷하고 뭐 예를 들면 강사라고 했을 때는 강의가 없는데 올릴 게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만들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강의를 나가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 뭐 쓸 게 없으면 책을 보면서 그런 걸 또 공부하는 모습, 뭐 일상도 괜찮고 사실상 꾸준히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첫 번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전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잘 한다라는 개념은 키워드가 뭔지 모르겠다라는 분이 계시면 사실상 요새 유튜브에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블로그를 이제 가리키는데 유튜브에다가 내 블로그 정보를 올린다고 하면 너무 쉬운 건 올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아는 내용을. 그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핵심적인 걸 올려야 구독자 수들이 반응을 얻다 보니까 정보가 많이 오픈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라는 개념을 한번 뭐 책을 보시거나 유튜브를 보셔서 이제 조금 심플하게만 말씀드리면 결국 제목이에요. 제일 오해하시는 것 중에 많은 거 하나가 태그가 검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맨 밑에 쓰는 태그. 네. 해시태그가 인스타그램에서도 검색이 되니까 블로그에도 그 개념이 적용되는지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상. 그래서 제목에 기반으로 검색이 된다라는 걸 꼭 이제 키워드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네이버가 싫어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네. 뭐 IP가 너 동시에 뭐 여러 명이 접속해서 또는 너무 상업적으로 또는 뭐 사행성 글을 올린다든지 병원 쪽 관련된 뭐 주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네이버가 좀 이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건드리지 않는 선 안에서 그래서 그런 거에 좀 공부하시고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키워드 잡아나가면 사실상 요새는 전문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와, 이 짧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도 저희가 핵심은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첫 번째, 꾸준함이 답이다. 두 번째, 키워드를 찾아라. 그리고 키워드가 반드시 제목에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네이버에서는 블로그가 노출이 된다. 세 번째, 네이버가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마라. 네. 광고겠죠. 그러니까 광고성 글은 쓰지 마라. 라는 거죠. 광고가 조금 애매해요. 네이버가 생각하는 광고가. 왜냐면 네이버가 사람이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검색 엔진이다 보니까 뭐 이제 키워드 반복해서 쓴다든지 뭐 예를 들면은 IP가 뭐 반복이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구나. 그냥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 정도만 이해하시고 시작하셔도 조심할 것들이 좀 보이실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크게 문제 없고요. 아, 그렇구나.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내 이야기를 쓰는 건 광고성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용이 광고가 아니더라도 광고로 인식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매일 똑같은 단어를 써가지고 포스팅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뭐 노출시키고 싶은 키워드를 계속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 사실 이 알고리즘하고 머리싸움을 해야 되는 그럼요. 거네요. 검색 엔진하고. 왜냐하면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마케팅은 저는 다 편하다 생각해요. 우리가 네이버를 검색했는데 어떤 게 가장 싫을까요? 광고가 나오면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죠. 나하고 필요 없는데. 네. 그럼 네이버도 광고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제외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광고를 하지 않았어도 그렇게 느껴지는 글들을.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으니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내가 평범한 일상을 올리거나 뭐 블로그를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 크게 문제는 없어요. 여기에 조금 더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냥 일상을 올리거나 뭐 이런 하는 과정만 올렸을 때는 이 블로그에 필요한 키워드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노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이제 좀 전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한 페이지에 하나밖에 못 올라가요. 블로그 이제 검색을 하면 페이지가 나오잖아요.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네. 내가 글을 써서 노출이 되었어요, 지금. 예를 들면 뭐 정진수 강사라는 키워드를 넣어서
제 블로그가 노출이 됐어요. 그럼 다음에 블로그에 글을 쓰면 둘 중에 하나밖에 그 글이 내려가거나 뒤로 밀려요. 아, 내 블로그 내에서는? 네, 그러니까 내가 핵심적인 것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최신 거가 올라갈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개를 쓴다고 해서 도배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쓰실 필요가 없고요. 와, 이거 진짜 핵심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블로그 내에서 나 혼자 내가 전문가라고 혼자 키워드를 반복한다 해도 어차피 페이지의 뷰에는 하나밖에 노출이 안 되므로 내 페이지에 내 블로그에 있는 여러 개가 1페이지를 장악하지 않는다. 네, 예전에는 그렇게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여러 개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고. 네. 그러니까 뭐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쳐도 아무리 대표님이 파워블로거고 예를 들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밖에 배당이 안 되는 거죠. 아름답네. 네. 이 얘기는 결국은 내가 하나 하고 독점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독점이 안 되니까 과점이 안 되니까 기업이 힘든 것도 그런 거겠네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은 다양한 블로거들을 이제 인플루언서라는 이제 명목하에 체험단이나 해서 네. 많은 블로거들을 올리게 하는 거죠. 자기 블로그로는 하나밖에 어차피 안 될 그렇구나. 테니까. 그럼 개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기업처럼 돈을 써서 할 수가 없다면 실제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그 다른 사람의 블로그에서 기록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영향력이 있다면 훨씬 효과적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영향력 있는 분들이 홍보가 되는 게 당연한 게 강의를 하다 보면 그 수강생들이 후기를 각자 블로그에 적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다양하게 알려질 수 있는 게 일반적인 거죠. 그렇죠. 아, 생각해보면. 이 방송을 듣는 분이 지금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셨거나 이제 하셔서 뭔가를 하는데 계속 똑같은 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골머리를 아파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사실 골머리를 아파할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것. 그렇죠. 그걸 또 한 번 오늘 알게 되네요. 네. 그래서 일상 쓰시다가 일상은 어차피 노출이 안 돼도 되니까 키워드 쓸 때만 이제 전문적으로 공략해서 쓰는 거죠. 이거는 검색되게 만들 거야. 제목을 이렇게 쓰고 동영상도 넣고 예, 좀 디테일하게 쓰는 거죠. 평상시에 힘을 좀 빼고 쓰고. 아, 그래서 평상시는 관리 차원에서 꾸준함을 네네. 승부하느라 쓰더라도 전략적으로 나의 전문성을 어필하는 글은 제대로 써놔야 네, 된다. 그건 노출이 될 거니까. 아, 키워드 기반으로. 그렇군요. 제목. 도움이 확실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전에 해시태그를 네이버에 태그에 그렇게 달아도 어차피 태그가 검색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굳이 열심히 하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그러면 또 해시태그가 힘을 발휘하는 영역은 또 인스타그램이잖아요. 아, 네. 잠시 뭐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럼 왜 해시태그를 적느냐라는 질문이 분명히 그쵸, 나올 소용도 거예요. 없는데. 소용없는데 모아보기 기능이 있어요. 모바일에서 태그끼리 모아보기 기능을, 그러니까 노출이 아니라 태그끼리 모아보기 기능이 모바일에서만 있어서 일단은 저는 느라고는 말씀을 드려요. 네. 근데 노출에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해시태그는 당연히 이제 인스타그램 기반이죠. 사실상 페이스북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는 해시태그가 뭐 검색하는 문화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만 이제 강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본인이 실제 일을 하면서 원장님들 블로그를 하게 가르치다가 본인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이 전문성을 키워서 지금 블로그 영역을 카바를 확실하게 하셨는데 그러다가 지금 어느 순간 갑자기 또 인스타그램을 강조하시고 관련된 책을 또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피소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블로그 강사로 인지도가 많이 생겼었어요. 왜냐면 초창기 시대에 했으니까 한 5년 전에 제가 블로그 강사를 처음으로 시작했으니까 그때 뭐 인스타그램도 없었고 아예.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블로그 책을 쓰기로 했었는데 이 속도가 더뎌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출판사에서 이제 좀 원고가 나오면 계약을 하자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자꾸 속도가 늦어지더라고요.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인스타그램은 책이 있나? 인스타그램 하고 있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요새 핫하다라 그래서 그래? 라고 해서 이제 인스타그램 나도 해봐야지 그냥 그 정도로 하고 있었는데 책이 있는가라고 해서 운전하다 차를 멈추고 검색을 해봤어요. 인스타그램 책이 대한민국에 한 권도 없는 거예요. 우와. 외국 번역서 딱 한 권 있는 거여서 제가 출판사 대표님한테 전화해서 제가 조금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뭐라 그랬냐면 대표님 저 인스타그램 책 낼 건데 지금 계약하시면 대표님이랑 하고 아니면 다른 출판사랑 계약할게요라고 해버린 거예요. 처음 책을 내는데. 근데 왜 그랬냐면 원래 그날 블로그 책을 계약한다고 해서 갔는데 대표님이 계약을 안 해준 거예요. 전 도장 찍고 첫 책 쓰는구나 하고 갔는데 출판사 대표님이 그래도 원고를 좀 보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실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게 좀 반발감이 있었나 봐요. 전화해서 저 인스타그램 책 쓸 건데 대표님이 지금 하신다 그러면 대표님이랑 계약하고 우리나라 책 지금 한 권도 없다.
그래서 그날 대표님이 돈부터 입금을 하셨어요. 와, 거절하지 못할 제안을 하셨네요. 인스타그램에 뜰 거라고 생각하셨고, 그래서 그 책이 10세를 찍었어요. 그래서 첫 책이 엄청 대박이 났고, 그 책이 잘 되면서 실전 인스타그램 마케팅 책을 한 권 더 냈어요. 그 후년도에. 네. 왜냐면 그 책이 첫 번째 책이다 보니까 자료도 많지 않고, 일단 빨리 내는데 포커스를 좀 줬고, 네. 그다음 실전 인스타그램 책을 했고, 그 책이 이제 대만에도 수출이 되면서 조금 우리나라에서 인스타그램 쪽으로 자리를 확실히 잡고, 또 제가 채널들을 또 많이 운영을 해요. 한 8개 정도 인스타그램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팔로워 한 40만 명 정도 보유하고 있고, 합치면. 네네 8개 정도 하고 있고, 맛집 채널 같은 경우에도 뭐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또 술집을 했었어요. 강사를 하면서 제가 강사로 해서 돈을 버는 돈들을 직접 운영하는데 뭔가 오픈하는 데다가 돈을 많이 썼어요. 이유는 실전 강사가 되고 싶었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술집을 창업을 해보니까, 아, 자영업자들이 이런 게 어렵겠구나. 전단지도 직접 뿌려보고, 아, 장사가 사람이 안 올 때 얼마나 마음이 타는지, 뭐 네.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면서 그걸 SNS로 접목하고 그 스토리를 또 SNS에 올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몇 년 동안 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아, 이 사람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팬이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아주셔서, 사실상 그게 어떻게 보면 퍼스널 브랜딩이 됐죠. 제가. 그러게요. 근데 이제 제가 코드가 좀 세다 보니까 되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 항상 동기부여 이런 게 강하다 보니까 호불호가 있어요. 왜냐면 저는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호불호가 있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유튜브도 좋아요 수가 많아질수록 싫어요가 많아진다라고 생각하고, 나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건 좋아지는 사람도 많다라는 거고, 그럴 만큼의 어떤 영향력이나 뭔가 알려졌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블로그 강사로 시작했지만 아까 말한 대로 블로그로는 책이 나오거나 이렇게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큼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아는 분들만 아시는 정도였는데, 인스타그램부터는 공식적으로 책까지 나오고 하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SNS 강사로 우뚝 선 것 같다는 게 그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책을, 블로그 책을 지난 12월 달에 냈어요. 거꾸로. 네, 인스타그램. 5년 뒤에 낸 거죠. 원래 블로그 책을 처음에 시작했던 강사인데, 그러니까 숙제를 좀 한 느낌이랄까. 그 출판사에서 냈나요? 다른 출판사에서 냈습니다. 그 혹시 그 출판사님, 저기 사장님은 이 방송 듣거나 이 사실을 알면 굉장히 배 아파하시겠는데요? 그쵸. 좀 책도 이슈가 있었어요. 어쨌든 책이 좀 다 잘 되다 보니까, 뭐, 이제 표지, 뭐, 논란부터 해서 이상한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아무튼 그래서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인스타그램 책을 냈던 출판사랑은 지금도 계속 책을, 인스타 쪽은 다 그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출판사랑도 이제 한 군데에서만 내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인스타그램 관련해는 첫 번째 출판사랑 내고, 이렇게 좀 다양한 출판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그렇고 저 자신도 되게 궁금한 게, 이게 채널이 굉장히 많이 생겼었잖아요. 갑자기. 네. 근데 뭐 하나 제대로 하기도 전에 다음 게 생기고 막 이런 거를 조금씩 쫓아하다 보니까 조금씩은 아는데 제대로 아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만만한 것만 하거나 이게 다라고 생각하고 이것만 하는데 실제 소비자층을 확대하거나 할 때는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스타그램은 현재 대세인 것 같아요. 네. 그 인스타그램에 관련된 책을 낸 노하우와 실제로 40만 명의 그 팔로워를 갖고 계시는 대표님의 입장에서 인스타그램을 지금 시작했는데 여전히 늘지 않는 팔로워 수를 갖고 있는, 그 채널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이런 걸 좀 주의하면 효과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목적을 좀 먼저 정리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무조건 뭐 이렇다, 뭐 이렇게 해서 팔로워를 늘리는 게 정답이다,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제가 매장을 운영한다. 내가 인스타그램을 키우지 않더라도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 매장을 인스타그램 이벤트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해시태그 이벤트를 통해서도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개인이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인스타그램이 내가 원하는 목적에 얼만큼 부합되는지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을 하는 거죠. 사실상 이제 강사분들이라고 하면은 블로그를 메인으로 먼저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블로그에서 뭔가 본진, 홈타운의 개념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퍼나르는 채널로 SNS를 쓰셔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링크도 있고 하니까. 왜냐면 SNS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요 부분을 정리하시면 좋아요. 블로그는 목적 기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 상승에는 블로그가 훨씬 더 빨라요. 왜? 들어오는 사람은 필요에 의해서 들어온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청취자분이 인스타그램 강사를 찾고 싶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스타그램 강사를 모르실 거 아니에요. 보편적으로는. 그렇겠죠. 그러면 어디서 검색을 하실 거냐라고 했을 때 인스타그램에서 검색한다라고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젊은 분들. 그럼 젊은 분이 검색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결국 블로그로 가요. 왜? 인스타그램 정보가 한정적이니까. 아. 영상도 1분이고 뭐 후기 같은 게 별로 없잖아요. 사진 맞아요. 위주니까. 뭐 강사랑 찍은 셀카나 뭐 이런 게 있겠지 막 디테일한 강의 내용이 있진 않을 거예요. 아무래도 인스타그램은 그런 문화가 아니니까. 그럼 결국에 다시 네이버에 들어와서 또는 유튜브에 들어와서 검색을 할 거란 얘기죠. 아. 그러면 그 목적에 따라서 내가 고객이 어디로 갈지를 추적을 해가지고 거기에 내가 위치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목적 기반이라고 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강사를 찾을 거야 하는 사람은 네이버 검색을 할 거예요. 키워드죠, 이게 아까 말한. 그래서 여기에 검색되면 바로 문의가 들어올 게 되겠죠. 들어오는 사람들은 네. 방문자 수가 많지 않더라도 팔로워가 많지 않아도 돼요. 그러네요.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SNS는 어떤 개념이냐? 도달력 기반이에요.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만약에 지금 저희 뭐 피자를 얘기를 해요. 피자는요 되게 따뜻해서 치즈를 넣고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요라고 얘기하면 치즈가 상상되는 분들은 갑자기 오늘 피자를 먹을 수가 있겠죠. 오늘 피자를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오늘 피자 얘기를 맛있게 함으로써 그분 행동이 변화가 된 거죠. 이 영상을 통한 도달률을 통해서 변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SNS 같은 경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진을 보고 이거 보고 싶어, 사고 싶어, 마음을 움직여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달률 기반이라고 하는 거고, 네이버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좀 그런 목적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아까 말한 대로 꼭 내가 인스타그램 운영하지 않더라도 이벤트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영역으로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먼저 잡는 게 큰 그림을 그리고 그래야 안 지칠 수가 있거든요. 와, 오늘 저도 지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다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목적을 생각을 해서 블로그를 목적 기반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단순히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걸 제대로 해놓는 게 중요하다. 네. 어차피 검색될 때 한 번밖에 안 보일 거니까. 일단 시간은 또 한정적이니까 모든 채널을 잘 운영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죠. 그렇구나. 그리고 오히려 인스타그램은 그 도달률, 사람들한테 많이 보게 하는 거지, 그게 결정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건 이런 정보가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알게 하고, 실제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사람들이 궁금할 때 찾는 결정적인 요소는 또 다시 블로그로 오든 유튜브를 네, 통해든 맞아요. 확실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는 곳으로 간다, 이런 네네네, 거네요. 맞아요. 예를 들면 인스타를 지금 보고 있는데 제 책이 나왔어요. 음. 나 이 책 살 마음이 없었는데 뭐야 이런 책도 있네? 하고 이제 관심을 갖게 돼서 인지를 한 거야. 그 다음에 인지가 되면 구매는 뭐 네이버 가서 하든지 사실상 또 플랫폼을 바꾼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인스타그램만 꼭 해야 돼. 뭐 블로그만 꼭 해야 돼. 유튜브가 대세라서 유튜브를 해야 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나 스텝에 맞춰서 하시는 게 시간이나 효율을 좀 아낄 수 있다. 그리고 지치기 때문에 그래요. 안 지친다 그러면 다 하라고 하고 싶어요. 시간도 그렇죠. 많고. 맞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마음은 급하지만 그래도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런 목적 기반으로 채널을 운영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네. 있다.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걸 그렇죠. 말씀해 요새는 주시네요. 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시대는 좀 지났다고. 그러니까 특히 제 주변에 이 성실함으로는 진짜 대한민국 절대 강자분들 제가 손으로 꼽기에도 있어요. 원데이 원 칼럼 쓴다고 매일매일 블로그를 쓰는데 말한 대로 검색 안 되겠죠. 딱 아시네. 키워드가 안 보이는 거야. 이분이 이 글을 쓰는 주체로서 전문성이나 이런 게 노출이 안 돼서 들어가서 봤는데 볼 게 없으니까 결국은 사실 이렇게 하면 이것도 뻘짓이긴 한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방송 들으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나를 위한 글을 쓰는 거죠. 내 만족.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을 위한 마케팅을 한다는 건 소비자를 생각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 사람들은 어디서 정보를 찾을 것인가, 어떤 정보를 원할 것인가에 맞춰서 거기서 준비를 해야지. 나 이렇게 했으니까 와서 봐줄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 너무 많고 나보다 잘난 사람은 생각해보면 늘 많고, 네. 팔로우를 기준으로 잡으면 늘 약자예요. 나보다 팔로우 많은 사람 늘 많을 테니까. 연예인도 그렇고. 와, 네. 그래서 그 기준을 팔로우에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네, 굳이 뭐 정말 몇백만 명 이런 걸 목적으로 가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다. 그죠. 뭐 몇백만 명인 분들도 외국에 이런 분들은 뭐 몇천만 명인데 막 기준을 잡고 항상 위에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중요한 본질은 무엇인가, 내가 전하고자 하는 건 무엇인가,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진정성으로 소통이 되는가, 어떤 그런 기준들을 중심으로 두고, 그러다 보면 팔로워가 자연스럽게 따라와야지. 팔로워가만 늘려나면 잘 될 거야, 이거랑은 현장에서는 좀 괴리감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요 정도만 들어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해야 될 건 많은데 일단은 다 채널은 어지간하면 다 운영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정진수만의 SNS 훈련법이 있다.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무언가를 하고 어떤 성과가 도달할 때까지 하는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간단하게 한 3가지로 이렇게 네. 정리를 좀 해줘 보시면 뭐 좋겠습니다. 3가지 정리가 항상 맞네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 이제 기록으로 나올 때도 그쵸.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일단 그렇게 잘하려면 목표 설정을 잘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목표를 팔로워로 잡는 경우가 많아요. 네. 팔로워 10,000명, 뭐 팔로워 1,000명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것보다는 포스팅 개수, 예를 들면 매일매일 쓸 거야. 일주일에 2번을 쓰고 이걸 목표로 잡으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래야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즐거워야 돼요. 이거는 뭐 원칙적인 얘기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저는 지금도 제가 인스타그램 게시글이 한 1,000개 정도가 넘어요. 1,200개 되나? 1,000개가 아무튼 넘는데 쓸 때마다 빨리 쓰고 싶고, 댓글이 무슨 댓글이 달릴까? 제가 오늘도 이거 올렸거든요. 여기 이제 라이브 방송한다. 사람들이 막 어떤 응원을 달아주고 이런 게 기대되고 두근두근 해야 네. 올리는 재미가 있고 지치지가 않거든요. 근데 막 업무처럼 하고 이러면 사실상 오래 하기가 아까 말한 지속성에서 힘들 수가 있고요. 3번째는 자기 색깔을 나타내 주는 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그냥 평범하게 올려서는 평범할 수밖에 없고, 아까 말한 대로 조금 뭐 강력하더라도 차라리 색깔이 있는 게 훨씬 더 낫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쓰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내가 조금 더 이걸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는 무엇일까? 똑같은 글도 어떻게 정리하면 엔터 쓰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런 걸 되게 신경 쓰거든요. 보는 사람의 가독성. 사진 같은 경우에도 첫 장을 뭐로 할까? 부터 해서 이걸 카드뉴스 형태로 만들까? 이거는 이미지보다는 영상으로 올리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어야 조금 더 잘할 수가 있고 오래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말하다 보니까 뭐 3가지가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어떤 그런 부분들, 인스타그램 한다면 목표를 일단은 정하고 근데 그 목표는 어떤 팔로워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나와의 약속으로 목표를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색깔들이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그거 부분에 대한 가독성에 대한 것들을, 채널마다 좀 가독성이 달라요. 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쓰고 링크로 보낸다든지,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뭐 카드뉴스로 만든다든지 영상으로 만든다든지 엔터는 어떻게 써야 된다든지,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해시태그를 댓글에다 달지 뭐 내용에다 넣을지 띄어쓰기를 어떻게 할지. 왜냐하면 글자 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보이는 게 긴 글이라도 그냥 이어쓴 글이랑 엔터를 적절하게 문단을 나눠준 거랑 차이가 나요. 그런 디테일함을 좀 챙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쫙 썼더니 한꺼번에 글이 다 붙어가고 깜짝 놀랐어요. 네. 나중에 수정하면서 엔터를 했는데 반영이 늦게 되거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되게 애먹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지금은 다 반영되시고요. 뭐 그때 모르겠는데,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엔터를 했는데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유는 예를 들면 정진수는 천재다. 정진수는 눈에서 띄어서 엔터를 치잖아요. 한 칸 띄고 엔터를 치잖아요. 그러면 엔터가 안 먹혀요. 정진수는 하고 바로 거기서 바로 엔터를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정진수는 하고 한 칸 띄은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붙어 들어가요. 그랬나 보다. 한 칸 네. 띄거나 그리고 특수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붙어 들어가요. 이런 또 디테일한 팁 때문에 뭔지 모르고 쓰면서 이거 불편해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지 보면 이거 왜 이럴까?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많이 볼 거 아니에요, 잘하다 보면. 그렇죠. 글씨 분명히 많은데 가독성 있게 잘하는데 내 건 왜 글이 다 이렇게 다 붙어 있지? 이제 그거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럼 이제 막 물어보고 이러면서 전문가가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그랬구나. 네. 그리고는 또 링크를 연결하면 인스타그램 내에서는 링크로 다시 연결이 안 되는 불편함이 계속 있었어요. 네, 채널의 특징이에요. 사실상 그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좋아했었죠. 왜냐하면 광고가 없으니까. 어디로 연결되거나 하지 않고 네, 막 하면은 쇼핑몰 보내거나 여기서만 볼 수 있으니까. 네, 이제 프로필에만 링크를 유일하게 넣은 건데, 사실상 쇼핑 태그라는 게 생기면서 제품에 태그가 걸리긴 해요. 근데 뭐 그건 비즈니스 계정일 때인 거고, 뭐 그거는 뭐 조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고, 그래서 링크는 안 걸리는 게 이제 인스타그램의 매력이라고 하면 매력이에요. 그건 또 그 채널만에. 네, 그래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같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확장성이 페이스북이 훨씬 더 좋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좀 바이럴 될 만한 영상을 만들었다, 그럼 페이스북에 올리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이유는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에서는 되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안 되는 기능 2가지가 있어요. 치명적인 거. 첫 번째, 공유가 되지 않는다. 인스타그램은? 네, 공유 안 돼요.
리그램 리포스트 어플 별도로 쓰셔야지 되고 음. 공유 자체 기능이 없다. 두 번째 링크가 안 걸린다. 맞아요. 그래서 채널마다의 특징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영상을 올릴 때는 어디다 올리는 게 더 나을지, 이벤트는 여기서 하는 게 나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게 사실상 채널에 대한 이해를 하고 들어가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열심히만 한다고 인스타그램이 핫하니까 여기다 올리면 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 큰 개념에서 트렌드랑 또 채널마다의 특징을 이해해서 그거에 맞는 운영을 해주시는 게 되게 필요하죠.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리고 얘를 왜 그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기능을 해놓으면 여기서 올린 글이 똑같이 네. 페북에도 공유가 되잖아요. 네네네. 그런 기능들은 쓰는 게 유리한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운영하는 게 좋은가요? 저는 따로따로 운영하는 편이에요. 이유는 페이스북은 태그를 검색을 잘 안 하거든요. 해시태그 같은 경우에. 그래서 해시태그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에만 좀 더 집중적으로 많이 써놓고, 왜냐면 또 페이스북에 쓸데없이 뭐 길이 그려질 수 있으니까 해시태그를 많이 넣으면, 근데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를 또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끔 좀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인스타그램은 어차피 첫 장이 이제 메인으로 들어가는데 페이스북 사진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용도에 맞춰서 넣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럼 좀 더 본질적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 상당수는요, 지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일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신의 서비스, 상품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채널을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면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 중에 시간의 여유상 하나만 쓴다 그러면 어떤 쪽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그럼 질문이 그분이 자기를 판매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본인을 파는 거. 제품이 퍼스널에서, 아니라 그죠? 본인의 매력을 그럼 팔거나. 페이스북이에요. 아, 그러면. 네, 이유는 페이스북의 연령층이 훨씬 더 다양해요. 예를 들면 20대가 뭐 나한테 뭐 블로그 교육을 배우겠다라는 분들이 내가 사업을 하면서 뭐 홍보가 필요해서 하는 분들이 더 간절하고 더 수요가 많지, 학생들이 그냥 취미로 있긴 있지만 그 수요 자체가 연령층이 다양한 게 페이스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자 타겟 때문에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이제 음식이라든지 데이트 코스, 뭐 사진으로 표현되는 거, 사람은 또 사진으로 표현이 잘 안 돼요. 나라는 브랜드는 뭐 저를 한 장의 사진으로 저를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강의하는 모습이 다 저를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페이스북은 뭐 사진, 영상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고 링크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꼭 하나만 한다면 페이스북을 훨씬 더 추천해요.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또 저는 이런 부분들을 또 집중해서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진 한 장으로 나의 본질, 매력을 다 표현할 수 없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의 이미지, 보여지는 그 정진수라는 사람을 보여주기 위해 내가 쓰는 전략 같은 게 있다면, 이미지 전략?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SNS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코드를만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 개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보면 열정의 코드가 있어요. 제 인스타그램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팬이라는 거는 결국에 호불호가 있어야 생기는, 그냥 내가 무난하게 올리면 팬은 생기지 않아요. 그냥 좋은 사람. 근데 어떤 좋은 코드가 들어가면 팬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SNS를 이미지 메이킹 했을 때 저라는 사람을 되게 도전하는 사람, 열정의 코드.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그런 컨셉을 정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걸 5년째, 6년째 늘 같은 코드를 계속 올리니까 팬이 생기는 거죠. 결국 시간 싸움에서 또 이겨야 된다는 거네요. 네. 왜냐면 팬이 바로 되지 않거든요. 오늘 막 열정, 제가 동기부여가 타서 막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막 멋진 모습 올렸어. 네. 3일 뒤에 안 해. 그럼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이 멋진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달 뒤에도 보니까 하고 있고, 뭐 1년 뒤에도 하고 있고, 2년 뒤에도 하고 있고, 3년 뒤에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일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지치지 않고 열심히 해서 이 분야를 개척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컨셉을 정확하게 잡고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게 SNS에서는 자기를 브랜딩하기에 되게 중요한.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연수나 이게 이제 컨텐츠로 쌓이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오프라인에서 그랬다면 이제 SNS에서 팬을 만드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그리고 라이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다시 이 스트리밍 되고 이후에 이 방송 녹음된 걸 들으시는 분들 중에 오프라인으로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20년 가까이 자신의 일을 해왔던 분들이 꽤 많으신데, 네. 이분들이 온라인에서는 사실은 초보고 처음이잖아요. 갑자기 내가 오늘 올렸다고 20년의 노하우가 거기에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는 경우에는 지금 막 빠르게 온라인을 컨트롤하는 젊은 세대에 비해서는 상당히 자기가 자괴감도 빠지고
반응도 없고 팬도 없는 것 같아서 아 이거 안 하고 그냥 내 거 원래 하던 오프라인 중심으로 할 거야. 이렇게 결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엄청 많죠. 사실상 고집인데 맞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대의 트렌드는 막을 수가 있는 개인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에 그 도태되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약육강식 강한 자가 살아남았고 내가 많은 지식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많을수록 저 사람 전문가야라고 했다면 지금은 아니거든요. 적자생존이라고 생각을 해요. 환경에 변한 종이 살아남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왔고라는 거는 지금 시대가 너무 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청취자 중에 신문을 보시는 분이 얼마나 되실까? 신문 혹시 보세요? 아유 신문 볼 시간이 없죠. 아침에 집에 오세요 신문은? 아니 안 오죠. 네. 그냥 검색하면 나오니까. 네. 저희 어렸을 때는 집에 다 신문 왔었어요. 그러네요. 무슨 신문을 볼지 고민하던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지금 신문 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원래 신문 봤으니까 정보는 신문에서 봤다라고 하는 게 맞았다라 그러면 더 늦어요. 왜냐하면 신문은 어제에 있었던 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SNS 가면 오늘 지금 라이브로 1시간 전인데 지금 것도 나오고 지금 이거 바로 듣는데 맞아요. 이게 이 생동감을 신문은 어제 거의 일을 인쇄가 돼서 아침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느리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택시를 카카오 택시 부르시죠. 네. 아, 나가서 안 기다리지. 이게 너무 편리하고 한데 이거를 나는 예전 방식이 좋아. 또 하나만 또 디테일하게 설명해 볼까요? 예전에 우리 차에 내비게이션 없었잖아요. 그렇죠. 지방 가실 때 어떻게 가셨어요? 모르는 곳 갈 때 차 타고 지도. 차에 지도 있었죠. 네. 지금 차에 지도 있으신가요? 큰일 나죠. 제가 없죠. 차도 지도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웃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웃었다라는 게 뭐냐면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맞았고 그걸 지금 가져오면 그러니까 그게 막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때는 그게 맞았고 지금은 변했기 때문에 그게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맞아. 그래서 그 변화를 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런 변화를 받아들인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제일 많죠. 처음 유튜브 어떻게 찍어야 되지? 근데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서도 하는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퍼스널 브랜딩 전문가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분이 뭐 이제 온라인이나 유튜브로 이걸 찍어야 돼. 근데 너무 두려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퍼스널 브랜드 전문가가 경쟁해야 될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퍼스널 브랜드 예를 들면 강의를 하거나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SNS 전문가지. 그 분야로 가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 말하면 그 같은 퍼스널 브랜딩 하는 사람 중에서 SNS 하는 사람이 돋보인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죠, 시작이. 해당 분야 전문가라 하더라도 SNS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으로 시장이 갈릴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네. 오프라인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SNS 탄탄해도. 잘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게 아니라 이 같은 업종에 뭐 예를 들면 다 나이가 연령층이 많아. 이 분야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책 쓰기 강의다. 이건 다 60대만 해야 돼. 근데 사람들 보니까 SNS 다 잘해. 근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 책 쓰기 하는 60대에서 SNS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라는 얘기인 거죠. 와, 오늘 저 같은 완전 전문가랑 해법이 경쟁하는 게 좋네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용기를 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조금만 잘해도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시작하고 지속성 있게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연장되는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맞아요. 본질적인 거죠. 지금 이게 아마 이걸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내가 경쟁해야 될 게 젊은 사람이 아니에요. SNS 마케팅을 하시는 전문 고수들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분야에서 맞아요. 그 분야를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SNS를 반드시 해야 되는 시대에 지금 온 거죠. 그럼요. 그리고 그분들은 오프라인 기반들이 있잖아요. 네. 이미 경력들이 많고 그거를 살려서 가면 편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젊은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경력이라든지 맞아. 오프라인이 노하우라든지 탄탄치가 않아. 인프라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 기반으로 해서 온라인만 올려주면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빠르고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반대 입장에서 얘기하면 저 사람들은 저런 노하우가 있고 인맥이 있고 돈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장단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용기를 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확실히 고수의 한마디 한마디라 이게 그리고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전에서 터득한 노하우라는 제가 생각이 드니까 더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추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혹시 하고 있는 온오프라인 소통 그 방법 이 정진수 대표님이 하고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이렇게 해가지고 세트로 묶어서 항상 올리고 있고 저는 지금 요새 사업하는 것들이 조금 확장이 돼서 피자 프랜차이즈 네, 본 것 매장이 이제 같아요. 한 3개 정도 오픈되면서 이게 딱
운이 좋았다라고 하면 좋은 건데 코로나로 이제 강의가 많이 없거든요. 메인인 강의인데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피자를 제가 매장을 하나 하고 있었는데 이제 브랜드로 해서 오픈이 좀 돼가지고 3개 매장을 하고 있고 안양에 이제 엄마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키즈 카페를 가면 엄마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아이를 위한 공간이고. 그렇죠. 기다리는 공간이죠. 그죠. 그냥. 커피숍에 가면 아이를 데리고 가기가 힘들어요. 네. 아이들이 뛰어다녀야 되고 위험하고 또 주변에서 소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컴플레인이 걸리다 보니까 엄마들이 갈 곳이 사실상 별로 없어요. 네. 근데 그럼 엄마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자라고 하니까 엄마를 위한 공간을 만들려니까 아기가 필요한 거예요. 아이가 있을 공간.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이제 뭐 놀이터처럼 이렇게 만들고 수유시설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있고 그거에 대한 소식들을 요새 올리고 있고요. 사실상 뭐 오프라인에서는 뭐 꼭 필요한 만남이나 미팅만 진행을 하고 있고 뭐 모임 같은 거는 하지 않고 있고 또 제가 SNS 국가대표팀이라고 제자를 양성을 해요. 1년에 네. 한 번 정도씩 해서 그 팀으로 만들어서 SNS가 역사가 깊지가 않아서 이 분야는 아직도 핫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상 뭐 퍼스널 브랜딩도 마찬가지인데 SNS가 다 안 들어가는 곳이 별로 없어요. 네. 소상공인부터 기업까지 뭐 유튜브까지도 들어간다 그러면 온라인 시장이기 때문에 좀 이제 제자들을 양성해서 조금 더 파일을 키우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는 좀 보는 비전은 이건 좀 공유를 해드리면 SNS 학과가 없어요. 아, 지금 없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 이제 경영학과 뭐 이 비즈니스 학과, 뭐 광고홍보학과 이런 큰 개념은 있지만 원래 대학교가 사실상 돈이 되는 취업률에 의해서 많이 학과가 나눠지거든요. 네. 그래서 뷰티학과라기보다는 네일학과, 헤어학과 이렇게 디테일하게 돈을 버는 학과들로 쪼개지기 시작해요. 그럼 저는 생각하는 게 경영학과가 아니라 SNS학과, 유튜브학과. 유튜브 학과들은 이제 좀 사이버랑 이렇게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SNS 학과라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듯한데 없네요. 없어요. 아직 없고 뭐 있다고 해도 또 그런 분야도 있지 않고 왜냐면 애매해요. 가르칠 사람이 역사가 10년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론이라는 게 없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실무 전문가들이랑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그런 기회들이랑 시장을 키우는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반드시 필요한 일이겠네요. 네, 시장 트렌드에 사실 의해서. 요즘은 기업이나 어떤 그 대기업이 강세라고 보기도 어려운 게 이 소비자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의 후기가 연대가 돼버리면 그 기업의 평판까지도 맞아요. 좌지우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불매운동 한번 하면 SNS에서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SNS를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내가 강자고 내가 뭐든지 쓸 수 있고 내가 막 악플이든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뭐 본인은 전혀 후는 생각 안 하고 당장 기분 나빠서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의 미래는 어떨까요? 일단 뭐 결국에는 이런 거 같아요. 자기의 말에 책임을 져야 되죠. 어떤 나중에 이슈가 있든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자기가 또 뭐 법적으로도 그러니까 책임이 항상 따른다라는 거를 안 보이니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그러고 항상 좀 역지사지로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시대적 변화와 함께 교육이 같이 어릴 때부터 해서 SNS는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교육이 못 받았잖아요. 그렇죠. 받을 새가 없었죠. 스마트폰이 너무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는 뭐 이제 어릴 때부터 해서 그런 교육들이 들어가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정보가 없었어요. 이게 내가 지금 댓글 다는 게 무슨 법으로 잘못되는 건지 지금이야 이제 이런 이슈들이 많으니까 네. 이해하고 있는 거지 어떤 게 잘못된 거고 어떤 말까지는 쓸 수 있을지 이런 것들 잘 모르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내 건데 내 미디어인데 내가 이 사람 별로야 뭐 했거나 뭐 그게 이게 어떤 것까지가 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건지 뭐 이제 이런 개념들이 좀 디테일하게 조금씩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점점 더 교육으로 어릴 때부터 이제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 더 많이 알지만 제대로 알기 위해 필요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네. 사실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이게 기존에 있어서 무슨 우리가 대학교 가가지고 학사 석사를 받아서 차근차근 배워서 사회에 나온 게 아니라 스마트폰과 함께 동시에 사용하면서 이게 이런 거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론과 이런 실제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네. 지금까지 이 시간을 쭉 오면서 분명히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힘든 일도 되게 많았을 텐데 우리 정진수 대표님만의 이 시간을 견디는 지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시간을 견딘다라는 이제 생각은 해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개인적인 뭐 차이가 있겠지만 꿈을 이루는 과정에 그러니까 그 뭐 시련이 있다라고 하면 과정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굴곡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좀 다 잘 풀린 케이스긴 해요. 근데 저는 좀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잠도 별로 안 잤고, 제가 이제 아침에 강의하고, 밤에 술집 나가서 서빙도 하고, 뭐 경험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하루에 한 3-4시간씩밖에 안 잤어요. 그렇게 하면서 책을 계속 썼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책 8권, 이제 2권이 사실상 더 나오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직 오픈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10권이거든요. 그게 뭐, 힘들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과정 중에 있는 거고, 저는 어떤 목표라고 하면은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내 한계를 아는 게 제 목표예요. 나는 하니까 모든 일들은 되더라. 뭐 100을 원해서 가더라도 80까지는 되더라라는 걸 너무 경험을 해봐서. 근데 예전에는 그 80이 되게 힘든 80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가속도가 붙어서 인맥이라든지 뭐 어떤 자본이라든지 어떤 내 노하우가 더 쌓이다 보니까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진다라는 걸 느끼고 좋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대표님이 저를 불러주는 것처럼 알아주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고 내가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아져서 저는 뭐 견뎠다라기보다는 좀 다 즐거운 과정 중에 있고 그게 이제 뭐 목표까지 얘기하자면 나는 어디까지 예를 들면 죽을 때까지 몇 권의 책을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네. 그런 좀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거죠. 도전 중에 있는 거니까. 어떤 그래서 목표를 정해놓잖아요. 뭐 20권의 책을 쓰겠다. 그건 내가 한계를 정해버리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나 죽을 때까지 몇 권 쓸 수 있을까? 뭐 이제 이런 걸로 저와의 경쟁으로 하다 보니까 뭐 남이 이렇게 시련 주는 거 저 자신이라 뭐 그렇게 힘들다라기보다는 힘들 때가 있죠. 일 자체나 뭐 체력이 떨어질 때나 뭐 이러는데 사실상 또 그거만큼의 이게 힘든 게 있으면 또 그거 해결했을 때 또 쾌감이 있어요. 네. 그렇게 좀 버텼던 것 같아요. 지금 좀 전에 사실은 그 목표를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나 자신의 한계를 알 때까지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족하다. 이 정도면 내 꿈이 이루어진 것 같고, 내 인생의 절정기야. 라고 할 만한 게 있다면, 어떤, 이렇게, 나름의 어떤 그림이, 뭐, 묘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이제 그래프처럼 얘기를 하자고 하면, 저는 이제 올라가야 된다고 여태까지는 깔아뒀다고 생각해요. 씨를 뿌렸던 지금까지. 시기. 네. 남들이 보면 정말 많은 걸 했다라고 하는 책을 그 정도 썼고 뭐 제가 사업체를 4개를 가지고 있고 뭐 강의도 많이 들어오고 뭐 그러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남들이 보기에는 괜찮은 근데 저는 여태까지가 많이 깔아두고 사람들한테 베풀고 준비해뒀던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더 이제 시작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 제가 가졌던 이제 그런 노하우나 이것들이 어떤 발화점에 의해서 갑자기 온도가 그러니까 장작이 있어야 불이 붙을 거 아니에요. 장작을 다 깔아놨다고 생각하면 씨를 뿌려뒀다라고 생각해서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고 그걸 위한 과정이 지금 너무 많이 준비되어 있고 이제 좀 될 것 같아서 막 두근두근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막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꿈꾸는 게 명확하니까 두려움 같은 건 이미 보이지도 않고 되게 이분의 삶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고맙습니다. 드는 것 같아요. 주변의 분들도 아마 그런 열정과 도전 그리고 말한 대로 지키는 성실성과 이런 모든 것 책임감을 보았기 때문에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거의 47분 빨리 지났습니다. 갔죠. 시간이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네. 오늘 SNS 마케팅의 고수로서 오늘 방송을 이제 한마디로 정의를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정리를 해줘 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SNS는 시대적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배워야겠다, 뭐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익숙해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뭐 내가 이 분야가 아니다, 이게 필요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조금 공부를 해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왜냐, 저희는 이게 태어나서 이게 생겼지만 아이 때부터는 태어나자마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엄청난 영향력을 분명히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재수없으면 200살까지 산대요. 네. 그러면 앞으로 이게 10년 만에 이 정도로 우리나라를 바꿨는데 더 얼마나 바꿀지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지금 꼭 필요한 능력이고 어디든 필요하고 SNS 잘하면 취업하는 것도 사실상 크게 걱정이 없어요. 필요로 하니까. 말대로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것도 SNS라는 부분들 당연히 들어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요새는. 그러다 보니까 SNS라는 거를 조금 더 학문적으로 이해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냥 SNS 하는 게 아니라 SNS 마케팅은 뭐지? 왜 사람들은 이벤트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왜 하는 걸까?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있네? 왜 포토존은 이렇게 만들지? 일상에서 관심을 좀 갖는 것부터 하시면
SNS라는 게 너무 어렵지 않게 자꾸 접하는 거를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왜 처음 시작할 때 유튜브로도 정보가 너무 많고 정말 이제는 책 되게 많죠. 이 분야에. 그럼요. 그때 꽤 하나도 많아요. 없었을 때 쓰셨는데 지금 인스타그램 책만 한 10권 정도는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이 모든 SNS 마케팅에 최소한 이 책은 꼭 읽어야 된다. 어떤 베이직이 될 만한 책 한 3권 정도만 추천해 주십시오. 어렵네요. 제 책이 다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아유, 근데 괜찮습니다. 이제 뭐 그렇다기보다는 음. 뭐 일단 최신 버전을 사는 게 중요해요. SNS 책 같은 경우에 뭐 5년 전 책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아마 인스타그램 책은 제 책이 제일 최신일 거예요. 올 2달밖에 아직 안 돼서 인스타그램 마케팅 잘하는 사람 이렇게 합니다.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은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블로그는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만들기 쓴 책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SNS 전반에 알고 싶다. 그냥 뭐 한 채널이 아니라 트렌드를 좀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뭐 결과로 말하는 고수들의 실전 SNS 이거 보시면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있고요. 꼭 책 안 보시더라도 요새 도서관에서 다 빌려볼 수 있으니까 여러 개 책을 좀 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거랑 정보 그리고 유튜브도 빠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자기 취향에 맞게끔 책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책을 보시고 조금 나는 책은 어렵다라면 이제 유튜브 보셔도 좋고 유튜브도 이게 많이 잘 찾아야 찾지 정보는 분명히 많이 있는데 그 검색하는 것도 이제 스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국 정진수를 들이파시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고수의 생각과 전략과 이 비법을 전부 다 알게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방송 지금 현재 라이브로 같이 27명이 지금 같이 듣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방송 내용이 본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 책 보고 이게 뭐지 노트에다가 필기하면서 듣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질문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 엄청 질 높은 네, 폰트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서 오늘은 처음에는 막 기대합니다, 뭐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다가 막상 방송을 시작하니까 구독자 수는 이거 청취자는 늘어나는데 질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방송 내용에 본인들이 질문할 내용 이상을 지금 잘 저희가 소개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 앞으로 들으실 분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온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라이브 방송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있는 것 같고요. 결국 제가 말했던 아까 트렌드가 이런 것 같은데 또 저는 또 오프라인을 되게 또 선호해요. 사실상 해서 이런 인연들이 또는 댓글들이나 또 온라인에서 소통해서 뭐 저희 인스타 오셔도 좋고 정진수라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또 궁금한 거나 어려운 분들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퍼스널 브랜딩이나 대표님이 하시는 거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또 참석해서 질문들이나 이런 거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고 SNS가 뭐 이제 전 국민들이 좀 잘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자, 우리 정진수 대표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하나 또 광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23일 위 브랜드 포럼에서 이 SNS 마케팅의 고수로서 또 한 번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는데요. 여기가 호텔에서 행사를 하는 이 관계로 이 많은 분들을 초청하거나 함께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검색하셔서 빠르게 본인이 신청을 하셔야 자리가 제가 볼 때는 10자리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빨리 신청하세요. 네, 신청하시는 분이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우리 정진수 대표님뿐만 아니라 또 서대웅 그 컨셉의 신 네. 그리고 또 1인 기업가로서 또 명성을 날리고 있는 은종성 대표님까지도 네.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위 브랜드 포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마케팅 관심 있으신 분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당신 브랜드 연구소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모든 것을 지금 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고수에게 퍼스널 브랜드를 묻다 오늘은 SNS 마케팅의 고수 정진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